아우디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가장 트렌디하기도 하죠. 이런 아우디의 성격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모델이 아우디 A7입니다. 오늘은 아우디 A7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모든 자동차 세그먼트에서 쿠페란 이름은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대중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사실 쿠페는 젊은 귀족들이나 탈 수 있었던 굉장히 고급스러운 자동차였습니다. 자동차 이전에 마차이기도 했고요. 물론 오늘날에도 쿠페는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선뜻 고려하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메르세데스 벤츠는 2004년에 세단을 기반으로 한 4도어 쿠페를 내놓게 됩니다. 바로 CLS 클래스인데요. CLS는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경쟁 브랜드도 마냥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또 바로 따라할 수도 없었죠. BMW와 아우디는 CLS가 나온 후 몇 년 후에 자신들만의 새로운 세그먼트를 만들어냈습니다. BMW는 5 시리즈 그란 투리스모를 만들었고 아우디는 이 A7을 만들었습니다. 그들도 세대를 진화하면서 계속해서 발전을 했고 저마다의 특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우디 A7은 멋있고 갖고 싶은 차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신형 A7 같은 경우는 패스트 팔로워가 리더를 따라잡았을 때 혹은 리더를 추월했을 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A7에는 여느 쿠페형 세단이 갖지 못한 수많은 장점이 있고 무엇보다 쿠페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실용성까지도 갖추고 있는 모델입니다. A7은 아우디의 디자인을 이끌어가는 모델입니다. 아우디 R8과 함께 아우디의 변화를 이끌고 있죠. 강렬한 마스크는 신형 모델에서 조금 더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릴은 더 커졌고 램프의 눈매는 훨씬 더 사나워졌습니다. 아우디를 조명회사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아우디는 이 램프를 상당히 공들여서 만듭니다. 신형 아우디 A7에는 HD 매트릭스 램프가 적용이 됐습니다. 수많은 LED 램프가 이 안에 박혀 있고요. 아우디가 자랑하는 레이저 램프까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우디는 단순히 램프가 멋있게만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램프가 어떤 식으로 작동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우디는 내구 레이스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둔 브랜드입니다. 밤에도 경기는 치러져야 됩니다. 시속 300km로 달리는 자동차의 앞을 보지 못한다면 결코 좋은 성적을 얻어낼 수 없습니다. 아우디는 그런 모터스포츠에서 얻은 기술들도 이런 램프에 적용을 했습니다. 앞을 똑바로 보여주기도 하면서도 양옆 거의 180도 가까운 곳까지도 환하게 비춰줍니다. 앞에 어두운 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더 강력한 빛을 쏴주기 때문에 앞차에도 도움을 줄 수도 있겠죠. 매트릭스 LED는 빛이 반사되는 구간은 밝혀주지 않습니다. 그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 어두운 곳을 비춰주기 때문에 아무리 빛이 밝다고 해도 마주오는 차량을 눈부시게 하지 않습니다. 최신 아우디의 차량에는 수많은 센서가 장착이 되고 있습니다. 아우디 A7 같은 경우도 그릴 양 끝단에 센서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센서는 레이저 스캐너 센서고요. 왼쪽에 있는 센서는 레이더 센서입니다. 그리고 범퍼 양 끝단에도 레이더 센서가 있고 초음파 센서도 앞쪽에 붙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방 카메라로 차선을 확인하는 기능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센서들은 근거리, 중거리, 그리고 원거리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면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더욱더 원활하게 합니다. 물론 앞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이드 미러에도 카메라가 달려 있고 후방에도 여러 개의 레이더 센서가 있습니다. 분명히 아우디는 벤츠나 BMW보다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역사는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최신 기술들, 혁신을 말하는 기술들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빠르게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철판을 접어서 매끄러운 표면에 입체적인 음영을 만드는 기술은 누가 뭐래도 아우디가 가장 잘하고 있습니다. A7의 캐릭터 라인은 독특합니다. 선은 상당히 은은하게 옆면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졌다가 다시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차를 조금 더 우아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아우디의 고집스러운 철판 접기는 곳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차체가 조금 더 낮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윗부분도 살짝 접어놓은 부분이 있고요. 이 차체 아랫부분에도 상당히 입체적인 선을 만들어 놨습니다.
A7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가장 높은 부분에서부터 트렁크 끝단까지 부드럽게 이어지는 루프 라인입니다. 이 라인을 이제는 수많은 자동차 회사가 따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우디처럼 우아하면서도 역동적이고 넓은 실내 공간까지 보여줄 수 있는 자동차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A7이 조금 더 멋있어 보이는 이유는 단순히 기울어진 루프라인이 아니라 루프라인에서 연결되는 펜더 그리고 여러 선들이 복합적으로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우디 A7은 조금 더 특별해 보입니다. 신형 A6 같은 경우는 너무나 평범한 휠 디자인이었기 때문에 쓴소리를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A7은 아우디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멋있는 휠을 달고 나왔습니다. 21인치까지 선택할 수 있지만 지금 시승차에는 20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 시스템은 앞바퀴에는 350mm의 디스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6피스톤 캘리퍼도 탑재가 됐습니다. 뒷바퀴에는 330mm의 디스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식 댐퍼가 특징이기도 하고 모든 서스펜션의 구조물들은 알루미늄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 먼저 판매가 되는 A7의 특별한 점은 이 S라인이 적용됐다는 부분입니다. 범퍼, 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강렬하고 역동적인 디자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쿠페의 느낌이 반영된 자동차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쿠페처럼 프레임리스 도어를 사용하고 있는 차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차를 조금 더 매끈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B필러를 보게 되면 프레임리스 도어인 자동차와 그렇지 않은 자동차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매끈하게 이 부분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런 윗부분들도 훨씬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 쿠페와 세단을 나누는 이런 사소한 부분 때문에 조금 더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웃돈을 주는 거죠. A7 같은 경우는 A6보다 A8을 더 많이 닮은 구석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소프트 클로징 도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A7은 어두울 때도 그 매력을 잃지 않는 자동차입니다. 오히려 밤이 되면 더 화려한 빛으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단순히 아름다운 것뿐만 아니라 시인성 측면에서도 확실히 좋은 성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섬세하게 꾸며진 램프는 기능적으로도 특별합니다. 브레이크 등 그리고 방향지시 등 후방 안개등들이 굉장히 조화롭게 들어옵니다. 테일램프의 화려한 변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더 초점을 두기 위해서인지 다른 부분들은 조금 밋밋한 구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머플러는 양 밑으로 뚫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소비자분들께서 아쉬워도 하는데 S7이나 RS7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조금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페와 실용성은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아우디 A7은 유려한 루프라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넓은 트렁크 공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키만 소지하고 있으면 발동작으로 쉽게 트렁크를 열고 닫는 것까지도 가능합니다. 네모 반듯한 공간은 굉장히 넓습니다. 무엇보다도 턱이 낮고 어느 곳에서도 짐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넣기도 편합니다. 이 안쪽의 소재들도 훨씬 더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오른쪽 부분에는 12V 배터리가 들어가고 트렁크 안쪽 밑쪽으로는 48V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추가가 됐음에도 공간적인 부족함은 크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물론 시트를 접고 가림막을 제거하게 되면 마치 외건처럼 드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입구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부피가 큰 짐도 상당히 수월하게 넣을 수 있겠죠. 아우디는 굉장히 하이테크적인 디자인의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A7 역시 수많은 디스플레이가 놓여 있습니다. 외부 버튼은 확연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우디는 이 콕핏 시스템을 오래전부터 개발을 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MMI라고 불리는 인터페이스도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디지털 클러스터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클러스터의 여러 가지 정보 선택은 스티어링 휠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매우 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폭스바겐 그룹, 아우디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10.1인치 디스플레이와 8.6인치 디스플레이가 두 개가 계단식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전부 햅틱 반응을 주는 터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내비게이션의 위치가 너무 낮다고 지적을 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계기판에서 모든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함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또 A7 같은 경우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오로지 앞만을 집중하면서 달려도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지도는 이제는 위성 지도를 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외에서 보는 위성 지도와는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도심을 지날 때는 상당히 멋있는 그래픽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위성 지도가 아니라 3D 지도 그리고 2D 지도 등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이런 식으로 손가락으로 다양한 조작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메인 화면, 홈 화면은 그렇게 예쁜 편은 아니지만 아이콘들이 알기 쉽게끔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차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전부 설정할 수가 있죠. A7에 들어간 소재는 대부분 A8과 공유를 합니다. 실제 원목이 사용됐고 실제 금속이 사용됐습니다. A7 실내에 적용된 가죽은 아우디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고급스러운 가죽입니다. A8 모델에도 적용된 발코나 가죽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시트는 다각도로 움직이고 앉았을 때의 느낌도 상당히 푹신합니다. 특히 가죽의 표면이 너무나 부드럽고 쿠션감도 좋습니다. 다리를 받쳐주는 부분, 엉덩이를 받쳐주는 부분, 그리고 등받이 부분, 이런 부분의 쿠션이 미묘하게 다르고 체중을 조금 더 원활하게 분산을 시켜줍니다. A7은 GT의 성격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발전되어 있습니다. 아우디의 조명 기술은 실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려한 앰비언트 라이트는 실내를 조금 더 화사하게 꾸며줍니다. 이제는 쿼트로 엠블럼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오네요. 주행 모드와 연동시킬 수도 있고 개별적으로 색상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아우디가 이 조명에 대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연구하고 있다는 부분은 이 앰비언트 라이트도 투톤 컬러로 적용을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스마트폰과 연동할 수 있는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는 무선으로도 가능합니다. 애플 카플레이는 무선으로 쉽게 연결할 수 있지만 내비게이션을 활성화시켰을 때 아쉬운 부분은 이 디지털 계기판에서 내비게이션이 연동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나침판 정도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뒷좌석의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있고 좋은 소재가 저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뒷좌석 도어 트림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도 앞좌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원목과 스웨이드 재질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안전벨트를 체결하는 부분에도 예쁜 조명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뒷좌석은 개별적으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온도, 바람 세기, 그리고 열선 시트들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에어벤트는 가운데 부분에도 있고 B필러 부분에도 있어서 조금 더 쾌적한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우디는 루프라인이 극단적으로 깎여 있는 자동차입니다. 하지만 아우디는 이런 디자인 속에서도 머리 공간을 뽑을 수 있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우디 A7의 뒷좌석 공간은 그리 좁지 않습니다. 머리도 천장에 닿지 않습니다. 다만 썬루프가 조금 더 개방감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니면 열리진 않더라도 뒤까지 환하게 뚫려있는 파노라마 글래스 루프가 적용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뒷좌석에서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호사는 15개의 스피커로 이루어진 뱅앤올uf슨 3D 사운드 시스템입니다. 도어 트림에도 굉장히 많은 스피커가 붙어 있고 뒤에도 우퍼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우디는 그동안 뱅앤올uf슨 사운드 시스템을 메인 사운드 시스템으로 써왔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아우디와 뱅앤올uf슨이 함께 만드는 사운드 시스템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보닛과 도어 패널은 전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우디는 알루미늄을 잘 사용하는 브랜드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프레임, 뼈대 부분에는 알루미늄보다는 강철 소재를 더 많이 썼습니다. 강철 소재도
가공법이 다른, 강도가 다른 강철을 구석구석에 배치를 해놨습니다.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55 TFSI 모델은 최고 출력 340마력의 힘을 내고 있습니다. 실린더 안쪽에 터보 차저가 놓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가장 크게 변한 부분은 BAS라고 하는 벨트 알터네이터 스타터 시스템이 적용이 된 부분입니다. 48V 리튬이온 배터리를 통해서 크랭크 축에 직접적으로 동력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오토 스타트 앤 스탑에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요. 자동차에서 버려지는 여러 가지 에너지들을 리튬이온 배터리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연비 향상은 물론이고 가속 능력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5.3초에 불과합니다. 이 다이나믹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신형 아우디 A7을 직접 도로에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7 55 TFSI는 최고 속도가 250km로 제한이 돼 있을 뿐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달릴 만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 출력 340마력, 50.9kgm의 최대 토크를 가지고 있는 고성능이라고 불릴 만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입니다. 여기에 48V 시스템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조금 더 원활하게 가속을 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5.3초에 불과하고요. 속도를 더 빠르게 높일 때는 엔진 크랭크 축에 연결된 BAS 시스템 덕분에 조금 더 원활한 가속도 가능합니다. 엔진 회전수를 적극적으로 높이며 달릴 때는 어느 순간부터 BAS 시스템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아우디의 LMP1 머신이 내는 소리처럼 혹은 전기차가 내는 소리처럼 전기 모터의 소리가 은은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시스템은 가속에도 영향을 주지만 자동차에서 버려지는 에너지를 모아주기도 합니다. 또 강력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 배터리이기 때문에 주행을 하는 상황에서도 엔진 동력을 원활하게 자유롭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 차체의 무게는 가벼워지고 엔진의 반응성은 훨씬 더 나아졌기 때문에 조금 더 폭발적인 가속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의아한 부분도 있습니다. 강렬한 디자인, 출중한 엔진 성능, 가속 시간 이런 것들과 별개로 A7은 굉장히 부드럽고 얌전합니다. 스티어링 휠의 반응 그리고 스포츠 모드가 아닌 상황에서는 엔진과 변속기는 상당히 조용하게 움직입니다. 스티어링 휠도 꽤 가벼운 편이고요. 여전히 스포츠 모드가 그렇게 큰 변화를 주고 있진 않지만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아대면 6기통 터보 엔진이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시속 120km 이상에서는 트렁크 윗부분에 설치된 리어 스포일러가 자동으로 올라옵니다. 리어 스포일러는 최대 50kg의 하중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신형 A7에는 다양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전부 누릴 수 있는 시스템들이에요. 초음파 센서, 레이더 센서, 레이저 스캐너 등이 총 24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카메라도 운전자 보조 시스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스티어링 휠 밑쪽에 있는 레버를 통해서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완전히 정차 후에 재출발도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아우디는 이 차선 인식을 굉장히 잘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차가 차선 중앙에 위치하게끔 적절하게 스티어링 휠을 조작해줍니다. 꽤 신뢰감이 들고 믿음직스러운 시스템입니다. 아우디는 자율주행에 있어서만큼은 선두주자가 되고 싶어하는 야망을 가지고 있고요. 이미 전세계 곳곳에서 자율주행차를 테스트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입차 중에서는 가장 먼저 자율주행 임시면허를 취득한 게 아우디입니다. 차체가 기울어지거나 무게중심이 쉽게 흐트러지는 경우는 없지만 손과 발에서 느껴지는 감각은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아우디도 고성능 라인업을 촘촘히 만들고 있는 만큼 일반 모델과의 차이를 두기 위해서 조금 더 얌전하게 차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물론 A7은 GT 성향도 강하기 때문에 이런 편안함을 추구하는 역할도 담당을 하고 있는 거죠. 올해는 아우디 쿼트로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지 40년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아우디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쿼트로가 있기 전과 있기 후로 역사를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모든 승용차의 아우디가 4륜구동 시스템을 접목했던 것은 아닙니다. 아우디 쿼트로란 이름으로 출시된 자동차에서부터 시작이 된 셈이죠. 이후 수많은 랠리 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아우디 쿼트로의 우수성을 입증했습니다. 이제는 자동차의 이름이 아닌 4륜구동 시스템의 이름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어쨌든 쿼트로는 아우디를 대표하는 이름으로 남았습니다. 아우디의 쿼트로 시스템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주행 상황에 따라서 앞뒤의 구동력을 변화시켜주고 있기도 하죠. 더욱이 최근에는 전기 모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조금 더 다이나믹한 4륜구동 시스템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수많은 자동차 브랜드가 4륜구동 시스템을 세단에 탑재하고 있지만 확실히 아우디가 주는 신뢰감이나 기술력은 분명합니다. 신형 A7은 이전 세대 A7에 비해서 달리기에 유리한 무게 배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앞머리가 훨씬 더 가벼워졌습니다. 아우디는 A7의 엔진 대부분의 부품을 알루미늄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게를 17kg을 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렁크 밑부분에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새롭게 장착이 되면서 무게 배분에 있어서 조금 더 밸런스가 좋아졌습니다. 앞머리가 가벼워진 만큼 조금 더 공격적으로 코너를 파고듭니다. 물론 오래전부터 지적받던 언더스티어가 완벽하게 사라진 건 아닙니다. 아쉬운 부분은 여기에 있습니다. 신형 A7에는 뒷바퀴의 각도를 조향해주는 시스템이 있지만 국내 모델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S7 혹은 RS7에는 이 기능이 추가로 장착돼서 들여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한 가지 더, 아우디는 A6, A7을 위한 에어 서스펜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델에는 전부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셰시 부분에서 자동차의 성격을 가장 바꿔줄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 두 가지가 빠져있는 부분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아우디 A7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빠르게 아우디를 대표하는 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우디도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형 A7을 허투루 만들지 않았습니다. 더 꼼꼼하고 치밀하게 신형 A7을 만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세단이 아닌 개성 넘치고 매혹적인 자동차를 찾으시는 분이라면 아우디 신형 A7을 꼭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전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김상영이었습니다.